러시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딱 한 나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000년 전 북태평양을 호령했던 발에 피가 흐르는 나라. 사막에 도시를 세우고 갯벌을 메워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 서방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캄차카와 사할린의 주인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요. 지도를 새로 그릴 1000년 만의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세계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시겠어요? 지구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 핵탄두만 6,000개가 넘는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라고 불리던 러시아가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에요. 2022년 2월, 푸틴은 자신을 300년 전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키워낸 표트르 대제와 똑같다고 생각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며칠 만에 수도 키이우를 함락시키고 승전 퍼레이드를 벌이겠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실제로 초기에 투입된 러시아 군인들 배낭 속에는 승전 퍼레이드용 정보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푸틴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생한 러시아군 사상자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명이요.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장년층이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투보다 훨씬 느리고 끔찍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돼버린 거죠. 경제는 더 처참합니다. 에너지 수출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국부 펀드는 전쟁 비용으로 탕진해서 사실상 고갈 상태입니다. 루블화 가치는 폭락했고 서방의 촘촘한 금융 제재 탓에 국제 결제망에서 아예 퇴출당했어요. 올리가르히라 불리는 최상위층부터 하루하루 빵을 사 먹어야 하는 평범한 시민들까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에 모두가 죽을 맛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한 폭탄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분리주의입니다. 러시아는 80개가 넘는 다양한 민족과 자치공화국으로 이루어진 거대 연방이에요. 그동안은 모스크바의 군사력과 오일머니가 이 모든 걸 억눌러 왔는데 이제 그 통제 수단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극동 시베리아에 있는 사하 공화국을 보세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산지인 이곳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원이 오직 모스크바의 전쟁 비용으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선 왜 우리 피와 자원으로 남의 전쟁을 치러야 하냐며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북카프카스 지역 인구시아 공화국에서는 아예 무장 단체가 등장해서 러시아 연방 요원들과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모스크바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다들 각자 도생의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강력한 우산 아래 있던 구소련 국가들도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중이에요. 세계 2위 군사대국인 줄 알았는데 최첨단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터지는 걸 실시간으로 봤으니까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독자 노선을 걷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재빠르게 유럽과 중국으로 갈아타며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몰도바는 아예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에 사활을 걸고 있죠. 푸틴은 무력으로 다시 끌어안으려다가 결과적으로 영원히 서방품으로 떠밀어버린 역사상 최악의 자충수를 둔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죠? 러시아는 되살아날 제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각조각 무너지고 있는 종이호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할 거대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저 거대한 나라가 쓰러지면 그 빈자리를 도대체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답 속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힘의 공백, 그리고 중국의 야욕. 자, 러시아가 무너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가 주인을 잃게 됩니다. 특히 극동지방, 그러니까 연해주, 사할린, 캄차카 반도에 엄청난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주인 없는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틈을 타서 가장 먼저 군침을 질질 흘린 나라가 어딘지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해로 나가는 출구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에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바다로 직접 내보내고 싶은데 러시아 땅에 막혀서 빙빙 돌아가야 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연해주는 목구멍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십 년째 그 가시를 빼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러시아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1대1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든 아니면 그 엄청난 자본과 인해 전술을 앞세우든 해서 연해주를 사실상 자기네 앞마당으로 만들려고 달려들 겁니다. 사실 지금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연해주로 넘어가서 상권을 꽉 잡고 있다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어 간판이 러시아어 간판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동해가 그냥 중국의 앞바다, 중국의 내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중국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우리 동해 앞바다를 제 집 드나들듯이 휘젓고 다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부산 앞바다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 보이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악몽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중국은 극동 러시아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왔어요. 항만 개발, 철도 건설, 농지 임대. 표면상으로는 경제 협력이지만 속내는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흔들리는 순간 그 땅을 자연스럽게 자기 경제권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장기 포석이에요. 중국이 연해주와 극동을 장악하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새 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설 자리는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다급하게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육지로 밀고 내려오는 걸 막을 수 없다면 바다에서 중국을 꽉 막아버릴 거대한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서방이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콕 집어 선택한 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 하필 대한민국이냐고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캄차카의 비밀. 여러분, 러시아 극동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꽁꽁 언 얼음 땅,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불모지. 보통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당장 블라디보스토크만 해도 겨울이면 바다가 얼어붙어서 쇠빙선이 길을 터줘야 하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동고처럼 변해버리잖아요. 솔직히 이런 곳을 누가 갖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진짜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태평양 쪽으로 툭 튀어나온 거대한 반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캄차카 반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라디보스토크보다 훨씬 북쪽이니까 당연히 더 추워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이곳은 극동의 하와이라고 불릴 정도로 날씨가 온화합니다. 에이, 뻥치지 마라 하시겠지만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캄차카의 중심 도시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의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8도 수준이에요. 서울 겨울 날씨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오히려 서울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때 캄차카가 더 따뜻할 때도 있다니까요. 영하 30도, 40도를 오르내리는 시베리아 내륙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름은 더 환상적입니다. 7월과 8월 평균 기온이 딱 15도에서 20도 사이거든요. 에어컨이 필요 없는 현대인들이 꿈꾸는 완벽한 피서지. 날씨가 바로 캄차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태평양 때문입니다. 태평양의 그 거대한 연용량이 빵빵한 난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매륙 깊숙이 박혀있는 연해주는 대륙성 기후를 정통으로 맞아서 꽁꽁 얼어붙는 거고요. 사할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할린은 온화한 날씨에 더해 천연가스와 석유가 넘쳐나는 자원의 보고예요. 러시아가 극동 개발에 수십 년을 쏟아부었는데도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도 부족했지만 결정적으로 기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온화해도 기본적으로 북방이잖아요. 인프라를 쫙 깔고 전기를 끌어오고 현대적인 도시를 유지하려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러시아는 그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척박한 땅을 싹 다 갈아엎어서 최첨단 신도시를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지어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부는 중동에서 기적을 만들고 갯벌을 메워서 도시를 세운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에게 조용히 묻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무너지면 저 캄차카와 사할린의 한국식 모델을 이식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질문에 가장 완벽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지정학 분석이 아닙니다. 소름이 쫙 돋을 만한 역사의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캄차카와 사할린에 진출하는 것이 왜 침략이 아니라 역사적 규현인지 그 놀라운 증거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알류산 열도라고 아시죠? 캄차카 반도에서 알래스카로 이어지는 마치 징검다리 같은 섬들인데요. 이곳에 있는 우날라스카 섬 아망락 유적에서 도대체 뭐가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쪽구들입니다. 쪽구들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 고유의 난방 방식, 온돌입니다. 발해 시대의 전형적인 난방 시설이 캄차카를 훌쩍 넘어 저 멀리 알류산 열도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려 1300년 전에 대륙을 호령했던 해동성국 발해의 유민들, 혹은 그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 험난한 북태평양 항로를 개척하면서 그곳에 머물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원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도 발해 시대와 딱 일치합니다. 알류산 열도에서 온돌이 나왔다면 그 길목인 캄차카 반도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흔적이 훨씬 더 많이 잠들어 있을 거라는 게 학계의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발해를 기억하십니까? 고구려가 무너진 뒤 대조영이 세운 나라.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강성했던 우리 민족의 나라입니다. 발해의 영토는 지금의 만주와 연해주를 아우르는 광대한 땅이었고, 발해 사람들은 북방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이겨내며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의 발자국이 캄차카를 넘어 알래스카까지 이어진 거예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땅에는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캄차카와 사할린으로 진출하는 건 남의 땅을 탐내는 침략이 아닙니다.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개척했던 북방 항로의 역사적 연구권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완벽한 명분이 성립하는 거죠. 중국이 연해주는 역사적으로 다 우리 땅이라고 우겨댈 때 우리는 캄차카와 북태평양은 우리 조상님들이 온돌 깔고 살던 삶의 터전이었다고 시원하게 맞받아칠 수 있는 강력한 역사 카드가 있는 겁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지금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가진 압도적인 능력, 명분만 있다고 됩니까? 실질적인 능력이 받쳐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한 환경 극복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어디서 일해왔는지 아세요? 여름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중동 사막에서 초고층 빌딩을 세웠습니다. 영하 40도의 시베리아에서 파이프라인을 깔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신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 건설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가 대표적이죠. 갯벌을 메워 만든 땅 위에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최첨단 도시를 세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300억 달러짜리 미래도시 네움시티를 만들 때 한국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 것도 괜히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조선과 항만 기술입니다.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가 만듭니다. 사할린에서 쏟아지는 천연가스를 운반할 배, 북극 항로를 개척할 쇠빙선, 그 배들이 드나들 스마트 항만, 이 모든 걸 우리나라가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째 손도 못 대고 있던 사할린과 캄차카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네 번째는 통신과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5G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육지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캄차카반도 구석구석에 한국형 통신망을 깔고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로 전기를 공급하고 한국형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이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순식간에 21세기 최첨단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미국과 서방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명분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역사적 연고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잡겠습니까? 북극 항로, 대한민국이 심장을 준다. 여러분, 지금 세계 물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부산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 배로 가려면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합니다. 머리로 따지면 약 22,000km. 시간으로는 무려 40일이 걸리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약 15,000km로 확 줄어들고 운항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연료비만 해도 항차당 수억 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전 세계 해운 물류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북극 항로의 관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캄차카반도와 사할린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동해를 거쳐 북극해로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보급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식량, 연료, 선박 수리, 선원 교대, 북극 항로를 오가는 모든 선박이 이곳을 반드시 들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캄차카와 사할린을 장악하는 나라가 북극 항로 전체에 열쇠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거대한 스마트 항만이 들어선다고 상상해보세요.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로 전기가 공급되고 한국 통신망이 깔린 도시가 세워집니다. 북극 항로 통행세를 솔솔하게 징수하는 북방의 싱가포르가 탄생하는 거예요. 싱가포르가 말라카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이점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허브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캄차카와 사할린은 북극 항로의 싱가포르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8만 달러가 넘는다는 거 아시죠? 지정학적 요충지를 장악했을 때 어떤 경제적 과실이 떨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은 연해주라는 육지에 갇혀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사할린과 캄차카라는 거대한 두 날개를 달고 태평양과 북극해로 연결하는 물류의 심장을 주게 됩니다. 대륙의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나라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거대한 허브이자 중심축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반도 국가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서방의 전략과 대한민국의 역할. 자, 이제 국제사회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 붕괴 이후의 시나리오를 이미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국이 극동을 장악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서방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육지로 밀고 내려온다면 바다와 섬으로 중국을 역포위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쿠릴열도 남단을 관리하게 되면 이 섬들은 태평양으로 기어나오려는 중국 해군을 막는 거대한 자연항공모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촘촘하게 밀어선 섬들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1차로 걸러주는 필터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그 위에서 대한민국이 캄차카와 사할린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닙니다. 경제특구 형태로 혹은 푸에르토리코식 자치 모델로 현재 행정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되 경제와 안보, 외교는 한국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방식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기술력과 자본력만으로 영향권을 확립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에요. 미국은 왜 이 역할을 대한민국에 맡기려는 걸까요? 첫째, 대한민국은 검증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서방의 가치와 체계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둘째, 대한민국은 실제로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설, 조선,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이 그 증거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역사적 영국권이라는 명분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도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사할린의 천연가스가 한국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에너지 안보가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캄차카와 사할린 개발을 주도하면
수십 년치 건설, 운영 수주가 보장되는 거예요. 북극 항로의 관문을 장악하면 물류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립됩니다. 이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방은 중국 팽창을 막는 방파제를 얻고, 극동 중인들은 발전된 인프라와 경제적 기회를 얻고,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물류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윈윈윈의 구조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가 또 있었을까요? 천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웅장해지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회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러시아가 붕괴되면 엄청난 혼란이 터질 겁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할 거예요. 일본도 자기 몫을 챙기려고 들 거고, 중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대한민국이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외교적 포석을 지금 당장 깔아야 합니다. 러시아 극동지방의 자치공화국 지도자들과의 채널을 미리 만들어 놔야 해요. 사할린과 캄차카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그 땅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마음은 사는 건 군대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북극 항로 인프라 투자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북극 항로는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북극 해변이 빨라지면서 항로 가능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해운사와 조선사들이 지금 당장 쇠빙 컨테이너선과 북극용 스마트 항만 기술을 개발하고 선점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셋째, 역사 연구에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알류산 열도의 온돌 유적처럼 캄차카와 사할린 곳곳에 잠들어 있을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발굴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학술 활동이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넷째,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삼면이 바다이고 한면은 막혀있는 섬 아닌 섬으로 스스로를 가둬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은 대륙을 호령하고 북태평양을 개척한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DNA가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제 눈을 더 크게 뜰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러시아의 붕괴는 먼 나라 이야기겠지만 준비된 우리에게는 지도를 새로 그릴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천년 전 영화로운 사직도 험한 북태평양을 뚫고 칸차카와 알류산 열도의 온도를 깔며 북태평양을 호령했던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개척 정신. 그 유산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부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를 넘어 북태평양으로 대륙의 끝자락에서 해양의 중심으로 뻗어나갈 대한민국의 거대한 비상. 여러분도 그 가슴 벅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